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고 우아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흑돌들, 약간 좀 지팡이처럼 생긴 흑돌 7점이 아주 위험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요. 딱 봐도 지금 백의 포위망을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흑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백돌들과 대치 중인 것이 보이죠. 자, 그런데 백돌들은 아무래도 좀 모양 자체가 비교적 흑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좀 양호구를 갖추고 있는 자세 자체가 약간 남다르게 흑보다는 좀 공략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하지만 흑이 이 상황에서 환상적인 마법 같은 그런 묘수를 발휘를 하면서 이 흑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백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마법에 성공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양에서 진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여기를 막는 순간 바로 활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자, 뭐 굳이 이거를 교환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감각이 바로 이 백도라고 수상전을 벌이는 것으로 눈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요런 데를 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그대로 뭐 지금 흑이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 단수를 칠 때 백이 이렇게 이어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백은 당연히 흑돌 7점을 빵 따내면서 시원하게 이 전투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일단은 지금 수를 조여가야 되는데 이 백돌 석점하고 수상전을 하기에는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입니다. 자, 일단 백은 4수, 여긴 2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돌하고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가장 기본형인 단수. 백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단수. 여전히 백은 이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단수는 신나게 쳤는데, 자, 지금부터가 문제죠. 백돌은 아직까지도 3수가 남아있고 흑은 2수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렇게 메꾼다라고 해서 이 수상전의 지금 주인이 바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좀 다른 수를 강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나요?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나이스 타이밍으로 단수를 3방을 이렇게 딱 쳐주면은 야, 이제는 백이 꼼짝할 수 없이 흑이 완벽하게 이 전투의 승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 전투를 이기는 자가 거의 뭐 한 돌의 개수로만 빠졌을 때도 돌의 개수만 놓고 봤을 때도 뭐 20개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50집 전투의 승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백이 또 반격이 있네요. 따냈더니 여기를 단수 치니까 안 됐으니까 자, 이번에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여기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흑이 단수 칠 때 여기를 따내주게 되면 아까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방금 전에는 흑이 수가 더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얼른 보기에 그냥 세더라도 백이 확연하게 한 수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은 어떤 수상전도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좀 더 천재적인 수, 이런 것이 지금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 된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좀 여기를 나오고 나니까 안타깝게 백이 능구렁이처럼 딱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따냈을 때 뭔가 좀 모양을 좀 더 무겁게 만든다라는 데서 기분이 확연하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모양은 무겁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겁게만 만든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먹여줘야 되나요? 자, 근데 이것도 여전히 여기를 따내지 않고 백이 여기를 기어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제 공격 루트가 확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묘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먹여쳐 놓고 이런 게 있나요? 여기를 먹여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잘 안 떠올리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묘수인데
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따낼지 말지. 자, 따내준다면 이제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뭔가 좀 달라졌어요. 자,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으면은 여기를 쳐가지고 야, 백돌이 다시 한번 딱 걸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백은 정신을 차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버릴까를 궁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냥 단수 치면은 따냈을 때 이렇게 쳐가지고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흙이 한 번 더 늘어서 버티게 되면 이 백돌, 뭉탱이의 돌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백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젖혀서 결론 흙이 성공하긴 했지만 이렇게 둬가지고 이 꼬리 돌들이 제법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의 뭐 몸통에 한 30%는 딸려 들어가 있는 그런 돌이라서 이거라도 살리고 대국을 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흙이 성공한 그런 모습인데요. 백의 입장에서 버팀수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게 있네요. 그냥 여기서 응수를 안 하고 단수를 치더라도 자, 이게 뭐죠? 자, 이거는 패입니다. 일단 이렇게 치는 건 안 되는데 그냥 이 자체로 패감을 쓰고 나중에 이렇게 되따내가지고 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를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따냈을 때 어차피 패가 되긴 하죠. 자, 흙이 이거를 양보하는 것은 없어요. 양보하고 이 한 집이 나는 순간 이 수상전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여전히 여기를 나가더라도 패 형태가 되는 모양인데 백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패를 이겼을 때나 졌을 때 좀 더 유리한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역시 이겼을 때도 여기가 나은가요? 이런 데를 막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설마 이것도 이렇게 하고 나서 패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왜냐면 백이 여기를 다른 데 뒀을 때 여기 해소를 하려고 하면 넘어가는 게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백이 패로 버텨가는 수가 있는데 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일감이 떠오르실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역추적을 하는 그런 적의급소, 나의급소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걸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먹여쳤더니 나와서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것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먹여쳤던 요수가 악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패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수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아주 멋진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수가 왜 지혜로운 수일까요? 일단은 여기를 뒀을 때 패가 안 된다는 점, 따내고 단수 치면 따내서. 자, 완벽한 성공이죠. 흙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느는 것까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는 먹여치든 단수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치면은 결국은 이 백돌 몸통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어봤자 단수 쳐가지고 백돌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정말 기똥찬 그런 수순이 숨어 있는데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좀 다르게 응수를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두더라도 여길 먹여치나 자, 이렇게 백이 한번 따내주기 때문에 그냥 두나 뭐 동일합니다. 자, 백은 이제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 역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꼬리라도 확실하게 살려주면서 자, 이제 이걸 따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패는 이제 백의 권리가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고 공방간에 다시 바둑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꼬리를 잡아가느냐 마느냐의 이런 타협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먹여치는 수를 두니까 백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둘 수도 있는데요. 그냥 두면 아무래도 방금 전하고 비교하면은 집으로 백이 조금 더 손해가 됩니다. 먼저 따내놓는 것이 무조건 집으로는 이득이 되죠. 자, 그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안 돼요. 여기를 나가주는 것을 희망하고 둘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못 나오니까 혼자만의 술길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백은 안 받고 여기를 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흙은 꼼꼼하게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라도 둬야 자, 방금 전하고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지만 백이 악수를 많이 해놨죠. 자, 백은 이제는 후수로 건너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꽤나 많은 손실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최선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던 여기를 두던 어차피 백은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요. 한번 여기를 두고 흑이 기어 나가고 나면은 여기다가 흠집을 좀 만들 수가 있죠. 그냥 두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이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흑이 이쪽을 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할 때 단수 쳐가지고 따내거나 있는 것까지가 공방 간의 최선의 일단락으로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흑이 조금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생각보다 꼬리가 너무 크다. 이거를 잃고 나니까 거의 뭐 15집 이상을 잃는 느낌이라서 이 몸통까지 취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과연 뭘까요? 자, 일단은 이런 거죠. 여기를 밀었을 때는 어차피 여기를 먹여쳐야 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달랠 것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수수는 좀 달라졌으나 비스무리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백이 꼬리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 자리가 급소였죠. 그런 만큼 흑한테도 이 자리는 여전히 급소가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탁 막으면 맞고 싶게 생겼죠. 이러면은 정말 흑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환상적인 수순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이 안 받는 거 불가능해요. 단수 쳐봤자 따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받고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받으면 흑이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돌려차기로 백도를 모두 멋들어지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반대쪽으로 받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길 두면은 이런 급소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뭐 없다는 겁니다. 백돌은 그대로 잡혀있는 궁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메꿔야 되는데 따내서 이거는 흑이 더 성공했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욕심을 부렸을 때, 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좋은 수인지 욕심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결국 수읽기를 공방 간에 최선의 그런 수읽기를 진행을 했을 때 비로소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백은 여기를 메꿨을 때 결국 이 자리를 이렇게 당하면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하면 됩니다. 바로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이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수상전이 여기는 뭐 먹여치나 자, 오히려 집으로 손해입니다. 지금은 뭉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상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흑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데 붙이면은 이제 막았을 때 한 수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흑이 수를 늘리기 위한 수, 뭔가 좀 둬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살짝 조심해야죠. 뭣도 모르고 띄워주면은 이제 흑의 계획에, 흑의 계략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자, 반대로 백돌이 모두 수상전이 잡혀버리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백도 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늘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 막아서 확실하게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이쪽을 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수는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나가고 계속 나가더라도 자, 결국 뒤에서 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흑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길 뒀을 때 이제 흑이 당장 수상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뒤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 찌르고 나서 단수치고 뛰는 겁니다. 자, 일단 수를 메꾸는 건 아직까지 한 수 느린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흑은 부랴부랴 지금도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백은 여전히 여기를 찔러주고 단수치고 뛰면은 자, 흑이 지구 끝까지 여기를 뛸 수는 없죠. 그냥 결국은 마지막에 뛰더라도 흑돌이 결국은 잡히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자, 흑돌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런 언저리. 그럴 때도 이제 여기를 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거 빠져나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백돌이 거꾸로 다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도 맥점을 사용해가지고 이도를 장문으로 잡아낼 수 없을 때 자, 이쪽 단수를
그리고 혹은 먹여치는 수를 보류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뛰기 전에 먼저 여길 찔러봅니다. 찔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단수 치는 순간 바로 흑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느는 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때 이제 수를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을 결정하면은 흑이 그대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먹여쳐 주는 것도 흑은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게 되면은 정말로 백이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게 돼요. 백돌은 모두 자연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수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밀어놓고 한 칸을 뛰는 것이 정말 기막힌 그런 묘수가 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를 수를 메꾸는 것은 백이 확연하게 한 수가 빠른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선으로 땅굴을 파는 수도 지금 당장은 뭐 수상전을 벌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출구는 바로 이돌과의 연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를 밀 때 이제는 비로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치는 수를 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은 도저히 여기를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입구자를 간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먹여쳤을 때 지금 백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하지만 흑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수읽기를 해보면 이번에는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단수를 치게 되면 흑돌 전체를 모두 낚아챌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변화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자, 물론 백의 입장에선 이걸 단수치는 대신에 여길 찌르고 이렇게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돌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면서 대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수, 이거를 욕심이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배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석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이걸 두고 나면 여길 먹여쳤을 때 따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10중8구 뻔하단 말이죠. 요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게 싫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거를 느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백이 이런 데 급소를 갔을 때 결국은 여길 단수 치는 것이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들여다 봐야 돼요. 하지만 흑이 또 이렇게 수를 메꿔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백도 지금 함부로 두기에는 조금 위험이 따릅니다. 자,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백이 만약에 이런 수를 늘리는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뛰어나가면은 지금은 흑이 성공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늘기 위한 필요 조건도 그 주위에 있는 배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돌에 대한 삶을 선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수 한번 쳤더니 안 되더라. 먹여쳐 봤더니 나오더라. 그러고 나서 급소 변경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지만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 사실은 이게 흑백 간의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넌지시 이것을 수읽기는 실패하고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백이 잘못 받아주면은 이제는 대성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백돌이 잡혀버리고 말죠. 자, 하지만 백이 안 받고 이런 데를 버텨가면 여길 리으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흑돌이 몰리는 그런 형국으로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결코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마법 같은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법 큼지막한 그런 덩치가 있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귀와 변 사이에 있는 흑대마가 보이는데요.
자, 이 흑대마가 백돌 2점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 있죠. 자, 그리고 흑은 그와 더불어서 이쪽에 어느 정도의 안형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흑한테 두 집이라는 선물을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백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백의 반격을 모두 타파를 하고 이겨냈을 때 이 흑대마에게 두 집이라는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흑은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 같은 멋진 일을 꾸며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은 2점을 잡아놓고 보는 거죠. 자, 여기를 뒀을 때 생각보다는 백이 이제 대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급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때 흑은 여기를 이어가고요. 단수를 쳐서 흔히 말하는 촉촉수가 나올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흑이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2점을 잡아내게 되면은, 자, 이 한 점이 과연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은 이 돌을 살려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추가로 한 점을 더 따내게 되면서 두 집을 깨끗하게 확보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시 백의 입장에서 반격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도를 못 살리게 되면, 자, 이것은 흑을 잡아갈 길이 열리지가 않죠. 자, 그럼 다음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음 수가 일단은 이렇게 치는 게 있을까요? 따냈을 때 먹여치는 것까지는 듣긴 하는데, 자, 결국은 여길 배붙이는 것이 꽤나 좋은 수로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호수로 보이지만, 자, 중요한 건 흑이 이렇게 친절하게 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은 그대로 왼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이 지금 진출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하게 되면 여전히 흑은 두 집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백은 이제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 이런 게 있나요? 바깥쪽을 밀고 그냥 들어가서 뭔가 좀 이쪽에다가 덫을 파놓는 그런 느낌. 일단 따내는 거는 여기를 한 번 더 마저 밀고 들어가면, 자, 이거는 흑이 뭐 해볼 데가 없죠. 다 추가적으로 한 집을 낼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자,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응수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집이 더 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백이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기다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백이 혹여나 이런 악수를 먼저 하게 되면 흑의 작전이 이제 성공이 되거든요. 하지만 백은 이런 악수를 해주지 않고 이곳부터 먼저 이었을 때 흑은 여기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흑은 2점을 따낼 수밖에 없지만 이 마지막 타이밍에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옥집이 됨과 동시에 역시 흑대만은 모조리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역시 응수를 잘했어야 돼요. 자, 그냥 막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과연 먹여치는 것을 견딜 수가 있느냐는 거죠. 흑이 따내면은 백이 되따내가지고 흑돌 전체가 잡혀버리게 되고요. 자, 이 2점을 따내는 것도 백이 여길 마저 따내게 되면 뭐 꼬랑지도 지금은 살려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지금 좋은 수가 과연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좋은 수가 있죠. 자, 이때는 굳이 왼쪽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돌을 한쪽에서 이득을 얻는다면 나머지 한쪽은 또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를 뒀을 때 잡으러 온다고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욕심이죠. 자, 백은 지금이라도 흑의 반절을 살려주면서 자,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집으로는 곡상공을 내주는 것이 확실하게 더 이득이 됩니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찌르고 왔더니 막으니까 야, 이 정도 반 정도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백은 다시 한번 준비된 필살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자, 이쪽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엉성하게 이렇게 배에다가 갖다 붙이는 어마무시한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길 있는 것도 단수 치면은 따냈을 때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은 한 집밖에 없죠. 자, 그래서 흑이 유일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여기였는데 뭔가 좀 아까랑은 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흙돌이 자충으로 이미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잡아가면서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백이 그 타이밍을 줄까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전히 흙대만은 모두 잡히고 말게 됩니다. 자, 역시나도 너무나도 쉽게 풀리더라니 이 배붙임 한 방에 흙이 이제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수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느는 게 있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수를 치고 어느 한쪽을 밀어가더라도 흙이 지금 이미 양자충에 다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이걸 쳤을 때 안 받아도 되지만 그냥 양자충에 걸려버리면 뭐 깨끗하게 흙대마가 잡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꼬랑지를 버리고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점을 쟁취할 때 그때 이 자리를 막아간다면 자, 마지막 수로 이제 백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흙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되따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백은 준비를 할 때 흙은 여기를 잇거나 아예 뭉탱이로 더 이렇게 돌을 크게 따내면서 흙 전체를 모두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수가 또 굉장히 호수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죠. 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쪽 두 점이 서로 얽혀 있는 곳, 이쪽은 서로에게 독버섯이 되는 곳이에요.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독버섯을 흙한테 선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 큰 배포가 좀 필요하죠. 여길 찔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왜냐면 흙이 여길 뒀을 때 이 집이 집 같지만 결국은 뒤에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흙이 여기를 둘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럼 흙이 결국은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파워를 하면은 자, 완벽하게 지금 흙대마를 모두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뭔가 좀 굉장히 절묘했어요. 자, 그럼 이걸 뒀을 때 단수를 냅다 지르고 보고 싶은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여기도 지금 자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유일하게 버텨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두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백은 아무 때나 그냥 잇고 들어가서 이렇게 흙을 따낼 수 있는 권리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사실 백은 여기를 굳이 두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흙은 둘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흙돌이 이미 자연사라는 거죠. 어딜 들어와도 모두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뒀을 때 이 한 방에 또 녹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뭐 여기서 이렇게 수를 늘리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걸 뒀을 때 이쪽을 잊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이거는 오히려 흙돌이 지금 또 선수로 잡힌 모양이에요. 나중에 백이 여기를 들어오고 따낼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추고 있지만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탈락이 되는 거죠. 야, 뭔가 좀 술술 풀리나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좀 보여야죠. 어딜 두더라도, 물론 여기를 뒀을 때는 붙임을 뒀지만, 글쎄요, 여기를 이렇게 느는 것은 급소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던가, 손을 빼던가, 여전히 흑돌은 잡혀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거죠. 이을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여길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집을 넓혀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오고 해봤자 지금 흙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는 백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은 넉 점을 잇기 전에 이 흙대마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유일한 바로 수가 여기를 단수 치는 거죠. 자, 흙이 이어주면은 그때 여기를 잇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흙이 어느 곳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흙은 일단은 넉 점을 따내놓고 보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따내면은 이렇게 두 집을 내가지고 자, 이 정도면은 뭐 서로 신사답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흙은 반 꼬리보다도 더 큰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백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를 들어왔을 때 과연 흙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으면 여기를 나가는 거는 흙도 이쪽을 잇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더 이상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해봤자 흙은 문제가 없어서 자, 백은 이제는 뒤로 이렇게 스텝백을 해줘야 되는데 한 발짝 물러났을 때 다시 한번 단수를 치고 나면은 두 집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이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기를 받지 않고 여기를 따내버린다는 데 있죠. 자, 왜냐면은 여기가 물론 이게 돌의 그 바둑판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면 약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사이즈가 더 커졌을 때 그런 경우에는 흙이 여길 진출하면서 이 흙대마를 살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길 뛰고 나면은 자, 이걸 찔렀을 때 이렇게 뒤로 늘어주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옥집밖에 없고요. 먹여치워가지고 뭔가 좀 함정을 준비하고 싶은데 백은 이 한 점만 버려주면은 그만이거든요. 자, 이렇게 흙대마가 또 모두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날일자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쉬운 수로 응수를 하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이으면은 젖혀가지고 그리고 이쪽을 늘면은 먹여쳐가지고 여전히 여기는 옥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흙대마가 잡혔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수를 쳐서 여기까지는 외길이죠. 자, 이쪽을 치중을 당했을 때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과정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돼요. 자, 지금 넉점을 포기하고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잇고 나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를 끊는 것은 너무 급했어요. 단수를 치면은 흙돌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여기를 끊는 대신에 이쪽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자니 지금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어가지고 자, 이건 흙이 대성공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버텨가는 수를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손 빼는 건 없어요. 이 돌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수를 쳤는데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백이 넉점이 잡힌 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따내가지고 두 집이 확실하게 나버리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백은 그렇게 순순히 당해주는 것이 아니죠. 여길 단수 쳐서 흙이 따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급소 자리를 딱 한번 치중 가면은 흙이 이제 좋다 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패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쪽을 따내더라도 백이 이제 여기를 이을 수 있는 명분은 없죠. 자, 흙이 완벽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따내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아예 이어버려가지고 이걸 먹여치게 강요를 하고 이 패를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겨가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패를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또 함정이 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패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패보다 더 좋은 수가 있다면 당연히 나쁜 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있는 건 외길이에요. 이렇게 맞고서 둘 수는 없어요. 여기가 옥집이기 때문에 자, 이었을 때 찌르고 나오는 유일한 한 수, 아까 이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찌르고 나왔을 때가 이제 지혜를 필요할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더니 이 반격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못했죠. 잊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니라 수가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 결행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 따내고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연결하고 여기를 뒀을 때 바로 넉점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를 좀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을 두는 거는 여기에 아직 공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이 백돌들을 잡아내고 곡사공으로 흑대마가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일단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를 포기하는 것은 없어요. 자, 이건 흙이 너무 쉽게 잡혔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걸 치고 나서 여기를 붙이면 여전히 환경이 말을 합니다. 이어갔을 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자, 이 흙돌이 잡힘과 동시에 흙대반은 모두 다 함락당하고 말게 되죠.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께서 많이 풀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걸 늘고 나서 이도를 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백이 손을 뺐을 때는 두 넉점을 따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백이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잡으러 왔을 때, 자, 이때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치중 왔을 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한 수를 잘 갖다 둬야 됩니다. 자, 바로 여기를 이제 비로소 있는 거죠. 자, 이걸 두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됐다내면은 끊어가지고 딱 패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뭔가 예상한 거랑 좀 일치하게 나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좀 발을 삐끗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먹여칠 때는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독사가는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단수를 쳐서 독버섯을 키워가면서 백이 넉점을 잡아낼 때 그때 요 단점을 공략하게 되면 자, 이제는 비로소 한 집이 더 나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은 두 집을 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뭔가 좀 첫 수에 대한 개념이 몇 가지 없다 보이니까 굉장히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여기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요 한 방으로 지금 안 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집을 냈을 때 가만히 바깥쪽을 찌르고 들어오면 이 자충을 유도해 가지고 지금 백이 흑대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변화도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쳤을 때가 중요한데 이제 백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완벽하게 살아났죠. 그래서 여기를 두고 따낼 때 가장 좋은 변화도는 일단은 넉점을 따내고 여기를 그냥 살려주는 것이 흑백 간의 최선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백이 여기를 버텨왔을 때, 네, 버텨왔을 때는 자, 이렇게 버텨서 했을 때는 이걸 잊고 나서 자, 여기를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이때 키포인트가 이 두 점을 넉점을 바로 잡게 나면 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 패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가 나지 않게 하려면 그 전 단계에서 이 자리를 늘어주고 백이 여기를 끊고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거든요. 바로 곡사공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백이 연이어서 방해를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돌을 차지를 하고요. 자, 마지막 치중 왔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를 이어가는 센스, 그리고 먹여쳤을 때도 다시 한번 이 독사가를 제압을 하면은 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쪽을 잡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려차기를 하면 자, 결국은 지금 흑이 이 사화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흑대마를 모두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넓어 보이면서도 그렇게 아주 막 엄청나게 많은 변화도를 갖춘 것은 아니었는데요. 자,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아주 절묘한 후절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